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의 강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눈, 코, 귀, 입, 네. 그리고 얼굴, 뺨, 턱관절 주변, 얼굴 주변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눈, 코, 귀, 입, 얼굴의 증상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짧게 구안화사 후유증이 좋아지신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또 최근의 사례입니다. 17년 된 안면마비 구안화사 후유증이 턱관절 치료로 좋아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류마티스 질환과 또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그러면 좋아진 치료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예. 요 며칠 날씨가 추워져서 안면마비 또 구안화사를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좋아진 치료 사례가 있는지 쭉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네. 그 안면마비 한방에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병명으로 불리웁니다. 예전부터 입이 돌아갔다 와사풍이 왔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구안화사나 안면마비가 온 다음에 깨끗이 안 낫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네. 눈이 한쪽에 안 감기거나 하는데 이 구안화사가 왔을 때요. 빨리 낫는 분들은 3일 내로 낫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낫는 분들은 이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낫는 분들은 3개월 정도 걸려서 낫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면마비 구안화사가 낫지 않는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3개월 내로 낫지 않는 구안화사를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3개월 내로 낫지 않고 3년, 5년, 10년이 돼도 구안화사 후유증이 남아서 얼굴이 삐뚤어지신 분들, 입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안면마비 또는 안면마비로 후유증이 나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그 구안화사나 안면마비가 발생하면은 한쪽 눈이 안 감기죠. 그 다음에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올라가 있고요. 입을 말할 때 침이 고이거나 물을 마실 때 물이 흘리거나 양치질할 때 또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코 옆에 근육이 얼굴 표정이 바뀔 때 움직이지 않고 찡그린 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주름이 잡히지 않고요. 한쪽 눈썹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마가 주름이 안 잡힙니다. 얼굴 표정이 변할 때 얼굴 근육이 잘 안 움직이거나 마비됐던 쪽 얼굴 뺨의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떨어져요. 네. 얼얼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구안화사 또 안면마비라는 병이 얼굴 쪽에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얼굴 모형을 보시면요. 사람의 두개골이 이렇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턱으로 나뉩니다. 두개골 상악과 하악으로 나뉩니다. 우리 사람 머리통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게 턱관절입니다. 태극기 가운데 있는 태극의 모양을 상상하시면 좋은데요. 네. 턱관절이 그 태극의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 머리를 태극으로 봅니다. 근데 그 태극의 정중앙 관문의 역할을, 축의 역할을 턱관절이 하기 때문에 얼굴과 머리 쪽의 증상은 턱관절을 치료함으로써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네. 턱관절에는 3차 신경을 비롯한 각종 뇌신경들이 지나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모든 신경들이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얼굴 신경들이 회복되고 구안화사로 마비된 얼굴이 회복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턱관절의 좌우 균형이 깨지면 이 구안화사가 발생하기가 좀 쉬워지나요? 네, 그 구안화사 오신 분들 보면요. 턱관절의 좌우가 다 틀어져 있어요. 네. 특히 턱관절이 심하게 틀어지지 않았던 분들은 침 치료나 한약 복용하고 물리치료하면은 3개월 내로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안화사가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분들,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 진찰을 해보면요. 턱관절이 다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이 건강하고 좌우의 중심이 잘 맞춰져 있으면은 구안화사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더라도 가볍게 옵니다. 턱관절이 사람의 얼굴을 얼굴의 틀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데 얼굴이 틀어질 수가 없죠.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바람을 쐬도 턱 관절이 튼튼하게 얼굴을 받들고 있다면은 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턱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네. 과로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구안화사가 발생되는 겁니다. 네. 이 구안화사 후유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특히 입술 쪽에 남은 후유증이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입술이 한쪽으로 틀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입술이 틀어진 게 왜 잘 안 낫는 걸까요? 예, 여기 모형을 또 보시면요. 입술이 위치한 높이가 이 턱관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 아래 턱뼈 위에 입술이 있고 입술 안쪽에 아래 치아가 있죠. 그러니까 침이나 한약, 물리치료 같은 걸로 했을 때 얼굴이 돌아오지 않는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중심으로 오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동할 때 입술은 턱관절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턱관절은 입술을 받치고 있어요. 밑에 받치고 있거든요. 입술을. 그러니까 입술이 움직이려면 밑에 턱관절이 움직여야죠. 그렇죠. 턱관절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입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턱관절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입술이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턱관절 위에 입술은 얹어져만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움직이면 입술이 움직인다. 그래서 입술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중심을 이동하면 입술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턱관절 치료는 그러니까 뼈를 치료하는 겁니다. 네. 입술, 얼굴, 피부, 근육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가죽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얼굴의 맨 밑바닥, 뼈 위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만약에 놓더라도 얼굴이나 근육, 신경까지는 작용하지만은 뼈까지 통째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는 입술 전체, 입술 안쪽에 턱뼈 자체를, 얼굴 전체를 통째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았던 구안화사 후유증 10년, 20년 된 분들이 턱관절 치료하면 의외로 쉽게 낫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예. 이 뼈를 치료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네요. 그렇다면은 구안화사, 안면마비가 없더라도 이 입술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분들은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사진을 찍어 보시거나 앞에서 얼굴을 봤을 때 거울에 입이 한쪽으로 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턱관절이 틀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형 보시면은 입술이 틀어지려면 밑에 턱관절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야 됩니다. 턱관절 위에 입술이 있는데 턱관절 따로 입술 따로 움직일 수 없겠죠? 네. 속에서 턱관절뼈 장체가 통째로 움직이는데 입술이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나 사진을 찍었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 그리고 말을 할 때 입술이 한쪽으로 쏠리는 분들은 다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면마비가 아닌데도 입술이 틀어진 분들에게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입술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웃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턱관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은 척추를 움직인다. 그리고 턱관절은 두개골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틀어지면 두개골이 틀어진다. 그래서 두개골이 틀어지면 두통, 어지럼증, 이명, 만성 피로감, 기억력 감퇴, 건망증이 자꾸 생기고요. 네. 그리고 코 양 주위로 양 방을 딱 나누는, 코를 반으로 딱 나누는 비중격이 틀어져요. 비중격이 틀어지면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죠.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으로 오랫동안 낫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코 안에 뼈가 문제입니다. 비중격이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쓰고 분무식 약을 뿌려도 그때뿐만이고 다시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뼈 자체를 통째로 이동하는 턱관절 치료가 비염을 좋아지게 하는 거고요. 또한 척추를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경추의 일자목, 뒷목 어깨가 뻣뻣한 거, 그다음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이 극심한 목과 허리의 디스크 통증, 척추관 협착증, 팔과 손이 저리다,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등등 척추 관절 쪽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요, 안면마비는 아닌데 얼굴 한쪽에 뺨과 또 턱관절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예. 간혹은 얼굴 한쪽만 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얼굴 한쪽만 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도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좀 좋아질 수. 얼굴이 후유증이 남아있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으로 늘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다른 증상으로는 제가 아까 입술이 한쪽으로 올라가면은 뒷목이 틀어지고 턱관절이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손목, 손가락, 발가락, 발목까지 전신 관절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또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 검사하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6세 때 구안화사가 발생돼 가지고 유산 후유증으로 산후조리가 잘 안 되고 62세 때까지 그대로 얼굴이 안 돌아온 상태로 지내다가 관절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왜 17년간 이 치료 저 치료 했을 때 안 나았을까요? 네. 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온갖 치료했을 때 안 나았을까요? 그 이유는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턱관절 치료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한 것은 제가 무슨 별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턱관절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한 겁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기존 병의원에서는 턱은 생각지도 않았고 치료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턱관절을 전문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마자 턱관절이 틀어진 걸 알 수가 있었고 턱관절 치료를 한 거예요.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피부나 근육, 뼈 그리고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입술이 움직이려면은 입술 속에 있는 얼굴 뼈 자체가 움직여야죠. 입술을 위에 얹어져 있는 턱뼈 위에 얹어져 있는 입술이 움직이려면은 속의 뼈가 자체가 바닥 자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턱뼈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입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볍게 구안화사 오신 분들은 침이나 약을 통해서 피부나 근육이 돌아오면서 구안화사가 낫습니다. 그런데 턱관절이 틀어지고 얼굴 형태 자체, 골격이 틀어지신 분들은 턱관절로 턱뼈 자체를 이동하지 않으면은 입술이 절대 돌아오지 않고요. 눈도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고 코 옆에 근육이나 신경 감각도 얼굴의 감각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과 어깨 항상 뻣뻣하다고 했죠. 네. 턱관절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목, 어깨 아프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6월 9일부터 턱관절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턱관절 균형 장치를 낮과 밤으로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주 1, 2회 한의원에 나오면서 상부경추 교정과 흉추, 골반, 척추 전체를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척추 전체에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CST 요법으로 두개골과 경추 어깨를 풀고 동시에 어깨 운동, 목 운동, 스트레칭법까지 가르쳐드려서 네. 집에서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오래된 유산 후유증 그리고 구안화사 후유증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까지 해드리니까 4제 연속 복용을 하셨는데 어제 10월 24일까지 4개월간 치료한 결과 17년간 한쪽으로 쏠려있던 입술이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 네. 저는 턱뼈 자체를 움직여버리니까요. 네. 입술하고 피부, 근육, 거죽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제일 바닥 밑바닥에 있는 턱관절을 이동하니까 턱관절 위에 있는 입술은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턱뼈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17년이 됐어도 4개월 만에 중심으로 입술이 온 거죠. 환자분 본인도 놀라고 저도 17년이 됐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치료를 하는데요. 환자분께. 좋아지신 걸 제 눈으로 또 확인을 하니까 저도 놀랍니다. 네. 턱관절 치료의 위력에 저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힘이 없던 얼굴 주변, 눈 주변, 눈썹 주변 근육이 움직이고 마비된 쪽 얼굴 감각이 무디던 게 덜해지고 척추 관절이 반듯해지니까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도 90% 좋아지죠. 이분이 경기도에서 멀리 한의원까지 다니셨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얼굴 이게 통증, 몸 전신 건강 좋아진 건 둘째고요. 17년 동안 틀어졌던 입술이 가운데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둘째입니다. 사실 네. 얼굴이 예뻐지시면 네. 정말 너무들 기뻐하시는데 입술이 가운데로 오고 눈이 잘 감기니까 얼굴이 반듯하게 예뻐지실 수밖에 없죠.
이분은 이제 턱관절 균형치를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장치를 계속 착용하면서 몸 상태를 피곤하지 않게 따뜻하게 잘 유지하면서 면역력 조절만 잘 평상시 하시면은 재발하지 않고 얼굴 모양이 반듯하게 잘 유지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치료했는데도 구안화사가 후유증이 남아서 얼굴, 입술이 잘 안 돌아온다. 또는 머리가 한쪽만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얼굴 한쪽으로 아프거나 저리거나 뻐근하다. 등등 얼굴 쪽, 눈, 코, 귀, 입, 얼굴, 뺨 쪽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턱관절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17년 된 안면마비 후유증이 턱관절 치료로 좋아진 사례를 미니 강의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